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흐무트. 정말 8개월가량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는 바흐무트. 그런데 어제 러시아군이 1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거 지금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절대 사수한다 라는 이 방침을 정했어요. 그래서 어제 러시아군이 1000명이 넘게 죽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양측이 다 피로도가 극한에 달해 있고, 그래서 뭐 양측이 다 돌발적인 영상도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군이 어제 1060명이 죽었습니다. 와, 3개 대대 이상이 죽었죠. 전차 9대 격파, 장갑차 11대 격파, 차량 16대 격파. 그러니까 기계화 부대가 또 한 개 기계화 부대 장비가 대대 정도급의 장비가 사라진 거고, 특수장비 2대 격파, 그리고 야포가 무려 23문이 격파됐습니다. 이게 뭐 한 며칠 합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당일 전과가 이렇게 갑자기 폭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서는 23문의 야포를 격파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군의 편제로 이 포병대대 한 개의 대대가 18문의 야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23문이 파괴가 됐으면 한 개 대대 그리고 한 개 포대 이상이 격파가 된 이런 상황인데, 정말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수-25 공격기가 바흐무트에서 격추가 됐고요. 무인 항공기도 9대를 격추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과를 우크라이나군이 올렸고,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러시아가 석유, 가스 소득이 반토막 났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왜냐, 지금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해서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산 석유나 가스를 사는데 좀 주저하는 나라들이 많죠. 그런데 이 중국과 인도를 하더라도 무한정 살 수는 없어요. 왜냐, 다른 중동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물량을 그냥 중동 뭐 사우디 니들 거 이제 안 사. 러시아 싸게 사니까 전부 다 석유는 그냥 러시아로 돌려. 야, 천연가스 UAE 니들 거 안 사. 전부 다 그냥 러시아로 돌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에너지 러시아로부터 디커플링하는 이런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다 보니까 이제 반토막 나버렸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흐무트는 적의 분쇄를 위한 최적의 작전이다. 그래서 망치와 모루, 여기에서 모루가 이제 이 대장간에서 망치질 할 때 밑에 받치는 받침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잘 버텨주냐에 따라서 작품이 나오죠. 그러나 적은 이 모루를 계속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루가 굳건하게 버텨주면 오랫동안 망치질에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흐무트에서 엄청나게 버텨주면서 러시아군의 희생을 정말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감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독일 언론은 바흐무트를 놓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잘로즈니 총참모장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젤렌스키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잘로즈니는 군사적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뭐 이거 하나 뭐 정말 큰 어떤 그 전략적 요충지는 아닌데, 여기에 지금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있다. 러시아군도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도 피해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좀 빼자. 이게 이제 잘로즈니 총참모장의 의견인데, 그러나 정치적 판단을 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단은 지금 이긴 것을 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바흐무트 전투로 러시아 정예부대들이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정예부대라고 하면은 바그너 그룹 그리고 공수군이죠. 그 두 개의 정예부대들이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망치와 모루에서 모루처럼 잘 버텨주니까 이제는 러시아군의 최정예 부대들이 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토우카강, 그러니까 바흐무트 시내 중심부로 봤을 때 동쪽 한 3분의 1 지점, 여기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강폭이 한 40m쯤 되고, 그래서 서쪽으로는 완전히 뚝이 아주 경사진 뚝이 있어서 전차가 마음대로 타오를 수 없는데, 동쪽에는 그런 뚝이 없어서 그냥 수변 공원처럼 되어 있어서 서쪽에서 봤을 때 아주
관측이 잘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를 중세 성벽의 해자처럼 이렇게 해서 다리를 끊어버리고 여기서 지금 방어선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정보가 나왔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모병 작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비밀 모병, 비밀 동원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병력의 대량 손실을 방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보안국이죠. SBU에 대한 2차 대숙청이 있는데 일선 간부들, 그러니까 수미 이런데 지역 지부장까지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부패미를 빌미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부패 자정작용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도 했죠. 그래서 이런 부패 자정작용을 해나가면서 서방 세계의 인정도 받고 그리고 여기다가 더해서 자신의 정적 좀 찝찝한 자들 제거하는 이런 용도로도 좀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포로를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세계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저는 지금 이 채널에 이 동영상을 올리면 채널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병사에게 담배를 한 대 주고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한번 한 이후에 그냥 양 사방에서 총을 난사해서 바로 그냥 갈기갈기 죽여버리는데 포로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제네바 협정 위반이죠. 그래서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분노를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 총 쏜 자들 반드시 찾아내어서 복수한다 라고 했을 정도로 분노하고 있답니다. 제가 봐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데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드론 탑재용 집속 폭탄 공급을 요청했는데요. 드론에 탑재하려면 이 폭탄이 좀 소형이라야 되는데 이 미국이 이런 클러스터탄을 소형 클러스터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빨리 개발해 달란 말인가? 아무튼 대반격 작전에 들어갈 때 러시아군의 보병들 또는 참호 이런 것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집속 폭탄을 공급을 요청했다. 아니면 지금 바흐무트 쪽에서 막 그냥 점점이 몰려오는 이런 러시아군을 집속 폭탄으로 촥 해서 그냥 완전히 광범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가? 아무튼 이거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가 20차량화 소총 사단에 한 개 소대급이 집단으로 탈행했답니다. 그래서 항명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렸는데 우리는 고기가 아니다. 제발 그만 갈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지금 이제 이 바흐무트를 미트 그라인더, 고기 분쇄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기 아니다. 고기 덩어리 아니다. 그만 갈아라. 라고 하는 항명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정말 참 불행합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이 바닥났다. 공격 주기가 길어졌다. 주로 보면 초반에는 아주 많이 쓰다가 이제는 재고품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생산하고 좀 일정 부분 생산되면 그걸 또 쏘고 그래서 이제 한 30발 이렇게 쏘다가 주로 최근에 한 11일 주기로 쐈는데 지금 17일 됐는데 아직도 안 쏘고 있다. 그 말은 이제는 생산력도 많이 떨어졌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일단 바흐무트 지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바흐무트 남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카운터 어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밀고 내려갔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남쪽에서는 조금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쪽, 북쪽에서 시가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전체에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이 어제는 12번 있었다. 라고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북쪽 그리고 남쪽, 동쪽 큰 전선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여기저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남쪽의 포위망이 조금 옅어진 이 반격이 좀 주요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버텨나갈 수 있겠구나. 망치와 모루가 상당 기간 더 작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엄청나게 좀 필요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에 가는 방법은 관짝에 들어가거나 불구가 되는 것뿐이라는 말은 최근 동부전선에서 거의 모든 러시아군 장병들이 계급도 이름도 모르는 자신의 지휘관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듣고 있는 말인데요. 전선에서 죽느니 차라리 불구가 되기로 한 장병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비전투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무모한 자폭 돌격전을 강요받고 있는 러시아 장병들 사이에 탈영은 물론 불법 약물과 자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선 군의관들에게 특별 단속 지침이 하달되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러시아 장병들이 전투 참여를 거부하며 촬영한 영상 메시지와 군인 가족들의 증언 등의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러시아 당국이 일선 군인들의 의병 제대 여부를 평가하는 군의관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함께 단속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르쿠츠크 지역의 우스크투에서 동원된 한 예비군의 아내 이리나 씨는 자신의 남편이 루한스크 제2군단 예하 돌격대에 편성되어 바흐무트 전선에 투입됐다면서 남편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러시아 독립 매체에 제보했습니다. 이 예비군 대원은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모든 군인들은 전차 없이 기관단총과 수류탄만 들고 전장에 나간다 라며 끊임없는 공중 폭격과 포격이 러시아군의 머리 위를 덮치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탄 파편에 맞아 죽거나 다치고 있다 라며 전선의 참혹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대원은 모든 대원들은 버려진 집의 지하실이나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며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는 약품들을 구해다가 마약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라며 약물 중독자가 워낙 많아 이젠 군사경찰도 이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공수군과 루안스크군에서는 전선에서 준 포탄 파편을 주어 파편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불로 열을 가한 뒤 그 파편으로 자신의 팔이나 다리의 뼈를 찌르는 자해 행위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부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당국에서 조사에 나섰고 현재는 군의관들에게 전투 부상과 자해 상처를 구분해 처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자해 환자가 너무 많아 병력 손실이 급증하자 군의관들이 뇌물을 받고 의병제대를 결정해 주는지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장병들에게 스스로를 해치지 말고 총구를 돌려 저항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자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약물도 뭐 처음에 진통제 좀 맞다가 그게 여러 가지 조합이 돼서 환각작용을 하는 그런 약물을 만들어내는 지경까지 갔다고 하고 집에 가는 방법은 죽거나 중상을 입는 법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해를 해서 부상을 입는 거예요. 왜냐? 뭐 총 맞으려면 상대의 총을 맞으면 내가 중상을 안 입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해를 한다는데 포탄 파편을 주어가지고 그걸 불로 달고서 그걸 이제 찌른다는 겁니다. 진짜로 포탄 파편을 맞으면 포탄이 폭발을 할 때 순간적인 고열에 의해서 이제 달궈진다는 거죠. 그래서 파편이 박힐 때 이 살갗이 찢어지면서 화상을 입는 흔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파편이 박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군의관들이 그거 안다는 거죠. 야, 너 네가 했구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정말로 폭발이 되어서 이 달궈진 열덩어리가 나에게 와서 박힌 이 흉내를 내기 위해서 불을 달구어서 찌른다는 거예요. 다리에, 팔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군의관들에게 그거 잘 밝혀내라. 그래서 뭐 자해를 해가지고 뭐 쩔뚝쩔뚝 걷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와도 자해로 판별되면 그 상태로 그대로 부대 복귀 해가지고 제일 일선에서 고기 방패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의관들에게 그거 돈 받고 봐주다가 걸리면 죽는다. 그리고 그거 다 밝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 뭐 텔레그램에 또 공개한 메시지인데, 이런 지하실, 우리 지금 이런 데 살고 있다. 그나마 이거는 좋은 거고, 지하실 없는 데는, 지금 뭐 아직도 춥기 때문에 이 밖에 1층에 만약에 살게 되면 이건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데, 지하실은 그래도 낫다. 그리고 밖에 노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그림까지도 이 사파가 돌고 있는데, 프리고진의 바그너 솔저. 그래서
삽을 주고 무기가 없으니까 이제는 탄약도 없고 하니까 야삽 주고 제가 어제 야삽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야삽 주고 우크라이나군 탱크에 돌격해서 어떤 맞서 싸우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삽 들고 이게 돌진해봐야 탱크가 뭐 부서지기나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면서 이 장병들을 죽여나가고 있는데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프리고진이 쏴서 죽이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다. 아무 의미 없는 희생을 바그너 그룹들이 특히 이제 죄수들 불러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러시아군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도 굉장히 스트레스죠. 지금 바그너 그룹 뭐 이런 식으로 갈아놓고 있지만 이 바흐무트 전역에서 양측이 너무나 극도한 스트레스가 휩싸여 있는데 지금 바흐무트 우크라이나가 철수할지 그대로 남아서 끝까지 항전할지 경각의 기로에 섰다 보겠습니다. 바흐무트 전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명운을 건 격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떨어지는 전투력을 오로지 인력으로 메우며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에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상황을 바흐무트 전투의 절정이라고 평가했는데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에 우크라이나가 결단의 순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막대한 병력 손실에도 불구하고 바흐무트 일대에 병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측의 병력 피해가 점점 증가하며 전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고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이 현지 시각 3월 6일 밝혔습니다. 시르스키 상장은 우크라이나군이 용감하게 적과 싸우며 바흐무트 북쪽에서 러시아 정규군과 바그너 그룹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러시아는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바그너 그룹을 중심으로 병력 투입을 점점 더 늘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현지 일간 키우 인디펜던트는 현지 시각 3월 7일 바흐무트 상황 대응을 놓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발레리 잘루즈니 총참모장 간의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잘루즈니 총참모장 측은 바흐무트 외곽에서의 전투에서는 양측 병력 손실 교환비가 7대 1이었지만 러시아가 근접전을 시도하면서 교환비가 5대 1까지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기존 바흐무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몇 주 간격으로 부대를 교체하며 재정비와 휴식이 가능했지만 최근 2달간 동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부대 교대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축자사자 달려들고 있어 전선 장병들의 피로도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돌격대 편제를 활용해 소규모 제대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쉴 새 없이 강타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전술은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사용하던 구대 전법과 같은 전술이어서 우크라이나군 측이 피로도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각으로 3월 4일 특수전 사령관인 빅토르 호렌코 준장의 바흐무트 현지 시찰 직후 대규모 특수부대와 기계화 부대를 바흐무트에 추가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증원 전력이 시가전에 합류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은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러시아가 끝없는 자폭 돌격을 계속하면서 전선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우크라이나군 내부에서 바흐무트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바흐무트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흐무트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측이 바흐무트 철수설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것이 기만책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은 현지 시각 3월 6일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에 대규모 증원군을 투입하기 시작해 탄약과 화력 지원 없이 전선 유지가 어렵다며 러시아 당국을 성토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군 수장이 언급한 바흐무트 전투의 절정 이후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선들이 바흐무트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M113 장갑차를 탑승한 우크라이나군이죠. 우리 이기고 있다 이런 모습인데 자 이런 영상도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우린 더 이상 너무 힘들다 좀 보내달라 라고 하는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그래도 뒤에 또 LG 에어컨 실외기가 보이는데 그것도 참 보기 좋네요. 작동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2, 3주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군이 밤낮으로 쉴 새 없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교대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병력들이 2달 동안이나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중에도 휴가, 외출, 외박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전투를 바흐무트에서 하니까 우리 좀 보내달라. 이런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군도 지금 피로도가 이제 극심해진 이런 상황이고, 원래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교환비가 포격으로 막 때리고 할 때는 10대 1, 그리고 바흐무트 외곽에서는 7대 1. 그러니까 러시아가 7명 죽을 때 우크라이나군 1명 죽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근접전에 딱 들어오니까 5대 1까지 좁혀졌다. 그게 이 잘루지니 총참모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도 이제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제 106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으면 우크라이나군도 200여 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5대 1이니까 산술적으로. 그 정도니까 이건 뭐 심각한 거다. 그래서 빼자라는 게 총참모장의 입장이고, 젤렌스키는 아니다, 지켜야 된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바흐무트에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군 특수전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왔다가 가고 나서 특수전 병력들이 대거 들어왔대요. 특수전 병력들은 주로 이제 시가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오신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특수전 병력의 60%가 지금 바흐무트에 들어왔다. 그래서 시가전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인데, 일단 이 특수전 사령관이 왔다가 간 이후에 특수전 부대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건 팩트. 그리고 또 이 사진을 보면서, 자, 이 사진은 군안전차예요. 군안전차. 우리 한국군에서도 기계화 부대에 근무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군안전차라고 하는 것은 대대급에 하나씩 지급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있다는 것은 최소 중대급 이상 대대급 정도의 기계화 부대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수전 부대도 더 들어오고, 기계화 부대도 더 들어오고, 그래서 잘루지니 총참모장은 3월 6일 날 지금 절정의 시간이다. 너무 희생이 크다. 그래서 좀 뺐으면 좋겠다.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3월 7일 날 절대 사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병력을 더 추가로 밀어넣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런 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바흐무트는 아직도 어떻게 될지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절대 사수, 이것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하고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도 지금 여기서 이제 물러나면 자기는 모스크바에 가서 너 지금 전쟁 동안 한 게 뭐야? 해가지고 러시아 국민들 갖다가 죽인 것밖에 한 거 더 있어?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지금 뭐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여기서 내가 밀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부패 혐의로 숙청도 하고 하는데 이거 안 된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정치의 마지막 수단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양측의 희생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바흐무트 전선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